국문을 당한 지 3일 만에 남이 장군은 묵은지를 풀어주고 술 한잔을 주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고하겠습니다. 당시 강수는 남이 장군에게 왜 나를 무고하는가 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남이 장군은 청년 시절에 귀신이 붙어서 죽게 된 권남의 딸을 구해줍니다. 자신의 딸은 남이 장군보다 일찍 죽을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점괘를 보고 남이 장군과 결혼을 시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이 장군의 한이라는 주제입니다. 남이 장군은 1467년 이시의 난을 평정하고서 최연소로 병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남이 장군은 세조의 총애에 힘입어서 고속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1468년 9월 달에 죽게 되니까 그로부터 한 달 보름 만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됩니다. 세조가 죽을 무렵에 남이 장군은 병조판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죽자마자 남이 장군은 병조판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유자강은 남이 장군이 역모를 깨하고 있다고 고변하였습니다. 국문을 당한 지 3일 만에 남이 장군은 묵은지를 풀어주고 술 한잔을 주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고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술 한잔을 먹고 나서 역모에 대해서 시인하였습니다. 그는 시인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우의정이었던 강손이 주동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강손은 처음에는 그것을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역모를 시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이 장군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강수는 당시 78세인 노장입니다. 이시의 난을 평정할 때 남이 장군의 상관으로서 난을 진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남이 장군의 억울한 역모 사건에 대해서 변호해 주지 않고 모른 척하니까 남이 장군이 강순을 걸고 넘어갔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강순은 남이 장군에게 왜 나를 무고하는가 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이 장군은 당신은 이미 정승에 이르렀고 나이도 들었으니 후회가 없겠지만 나는 젊은 나이이니 너무도 애석하오 하고 반박하였습니다. 남이 장군은 권남의 사위입니다. 권남은 신숙주, 한명회 등과 함께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단한 세도가 있던 것이죠. 남이 장군은 청년 시절에 귀신이 붙어서 죽게 된 권남의 딸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권남의 사위가 됩니다. 당시 권남의 딸이 홍시에 붙어온 귀신에 의해서 죽을 상황이 됐었는데 남이 장군이 그것을 보고 홍시에 붙은 귀신을 쫓아내서 권남의 딸을 구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권남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귀신에 씌었던 권남의 딸은 남이 장군이 있으면 멀쩡했는데 남이 장군이 없으면 귀신이 다시 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남이 장군을 사위로 맡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 점괘를 쳤는데 남이 장군이 젊어서 죽을 운명이다 라는 그런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남의 집안에서 처음에는 결혼을 주저했는데 자신의 딸은 남이 장군보다 일찍 죽을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점괘를 보고 남이 장군과 결혼을 시킵니다. 권남과 그의 딸은 1465년에 죽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남이 장군은 역모로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괘가 맞았던 것이죠. 권남의 집안에서는 딸이 죽은 이후에 남이 장군과 남이 장군의 집안과는 교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멸종을 면하게 되고 남이 장군이 나중에 얻었던 천은 남이 장군과 함께 처형당하게 됩니다. 한편 남이 장군을 역모로 고발했던 유자강은 연산군 때 무오사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비들을 죽음에 몰아넣었는데 당시 유자강은 김종직이 지었던 조의제문을 걸고 넘어져서 그 조의제문이 단종을 폐위시킨 세조를 비난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로 선비들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비들이 죽게 되는데 당시 유자강은 선비들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종직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습니다. 유자강이 원래 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벼슬 자리에 오르지 못할 인물이었는데 그가 세조 때 많은 공을 세우면서 벼슬에 오르게 되죠. 그때마다 많은 선비들이 유자강에 벼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특히 당시 조의제문을 지었던 김종직은 유자강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자강이 어떤 정자에 놀러가서 글을 지어서 그것이 현판으로 걸렸었는데 김종직은 나중에 그 현판을 떼서 그것을 불태워버리게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유자강이 알고서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죠. 그래서 유자강은 그 김종직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고 선비들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는데 나중에 연산군 때 김종직이 지었던 조의제문이 세조들을 비난한 것이다 라면서 사림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비들이 거기에 관련돼서 참혹하게 죽게 됩니다. 당시 연산군은 조의제문이 어떻게 해서 세조를 비난하는 것인가 하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자강은 그 글귀를 하나씩 풀어주면서 그것이 세조를 비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산군이 그것을 핑계 삼아서 가뜩이나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반박하는 선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선비들을 숙청합니다. 그것이 무오사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유자강은 선비들 사이에서 최고의 간신으로 손꼽히게 됩니다. 유자강도 나름대로 명석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살고자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남유장군을 역적으로 몰고 사활을 일으켜서 수많은 선비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의 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샀던 유자강은 말년에 기양을 가서 유배지에서 장님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인강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